네, 증권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야, 다우도 많이 빠졌다, 야. S&P. 근데 너셀은 그동안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 거기다가 채권 건데 빠지고, 야, 뭐야? 유가도 다 빠졌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 뭐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보기에. 드디어 또 워렌 버핏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불안해지니까는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워렌 버핏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유럽 나스닥이 마이너스 2.20, 너셀이 어이씨 뭐야? 너셀이 3%, 너셀이 마이너스 2.94, S&P 500이 마이너스 1.71. 와, 근데 S&P 500이 마이너스 1.71하면 거의 2%인데. 다우가 마이너스 1.69, 나스닥이 폭락했으니까. 네, 유럽. 이제 유럽은 선방해줬죠. 여기 독일의 닥스 지수하고 영국 푸시 지수는 살짝 약간 빠지긴 했는데 뭐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 근데 전날에 빠지긴 했었죠. 근데 미국은 전날에도 빠지고 또 빠진 거니까. 그러면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유로 스톡스가 0.52. 그러니까 유럽이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타 이탈리아 밉 지수는 0.45. 프랑스 까크 지수가 0.39. 그래서 유럽 증시는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전날에 그 아시아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볼까요? 아시아 증시는 이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는. 네, 여기 아시아 다우가 1.18, 니케이도 0.26, 항생지수도 항생지수 진짜 많이 올라가죠. 와 3.99, 상하이 0.85, 인도 센섹스 마이너스, 근데 인도는 약하긴 합니다. 마이너스 0.56, 싱가포르가 0.06 상승.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다 빠졌다. 유틸리티 쪽이 다우존스 유틸리티 쪽이 그래도 선방해 주긴 됐다. 야, 빅스 지수가 올라갔네. 잠깐 빅스를 봅시다. 근데 빅스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 18.2 하나?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야, 그러면은 여튼간에 뭐 글로벌 시장은 되게 안 좋게 움직인 거지. 야, 갑작스럽게 공포로 빠졌습니다. 심리 지수는. 그리고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개수가 2,466개, 최대인 것 같은데 진짜 역대 최대.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도 이렇게 써놨죠. 미국 증시 최대 급락. 물론 이제 종종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최대긴 합니다. 엄청나게 최대. 오씨 난리도 아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 어우씨 매부를 보게 되면은 다 빠졌어. 야, 우선 엔비디아가 빠졌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05, 애플도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너무 빨간색이다. 짙은 빨간색. 월마트도 빠지고, 월마트 계속 빠지죠. 다 빠졌어. 그나마 이제 음식료 업종, 펩시,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은 반등해줬고, 그리고 헬스케어도 좀 선방해준 건 있고. 근데 M7 종목은 크게 빠졌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90, 오라클 마이너스 4.65,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05,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3.56, 구글이 마이너스 2.71, 메타가 마이너스 1.63, 테슬라가 마이너스 4.68. 어이씨, 다 빠졌어. 홈디포도 마이너스 2.37. 그러다 보니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M7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너셀도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해 준 게 음식료업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지.
섹터로 본다면 커스터머 스탬프스 필수 소비재 쪽이 1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죠. 유틸리티 마이너스 0.02,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47, 요 정도가 좀 선방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 리얼리스테이트 부동산 쪽부터 해가지고 다 빠졌어. 특히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3.74 빠졌고, 커스터머 디스크레셔너리 마이너스 이미 소비재 쪽 마이너스 2.77% 빠졌고. 어우씨 나스닥 야씨 뭐 롱바디 캔들 났다 야 음보 차트가 야. 근데 이제 여기가 박스권 자리죠. S&P 500을 신고가 주면서 전고가 돌파했다가 빠진 거긴 하지. 근데 S&P 500이 그건 뭐 그냥 평균적인 지수니까 그게 핵심은 아니지. 나스닥이 빠진 게 좀 핵심이긴 하겠지. 근데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으니까 충격적인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는 또 뭐도 빠지냐면은 잠깐만 이 연계된 게 많이 있긴 있는데 채권금리도 채권금리 뭐야 전저가 깨버리려고 하나. 채권금리 빠졌으니까 또 달러 인덱스도 빠졌겠죠. 달러 인덱스가 빠졌나?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빠지긴 빠졌다. 그래도 지금은 약간 상승 잉태형 캔들 나왔는데 선방해 주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한국 달러 원화 환율 볼까요? 달러 원화 환율 빠지긴 빠졌는데 그냥 뭐 그저 그렇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봅시다. 그래도 살짝만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을 봅시다. 안 볼 수가 없네. 금 가격은 살짝 크게 빠진 건 아니고 상승 추세는 유지하죠. 그리고 코인 쪽 뭐 코인은 그렇게 빠진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전저가를 깨야 되는데 깬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코인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심하다고 봐야 되는데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뭐 브렌트유까지 빠졌으면 좀 심각하긴 하죠. 아무래도 브렌트유는 경기 둔화의 의미가 있으니까. CRB 지수 CRB 지수도 올라왔다 좀 조정받았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 운임지수는 당연히 안 좋고. 그런데 최근에 BDI 지수가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근데 브렌트가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소식 들어서 다 아시긴 할 겁니다. 우선 뭐 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왔어요. 우선 거기까지만 볼게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고. 네, 미국 증시가 2025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급락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비용 절감, 이것도 좀 컸죠. 비용 절감 조치.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지수 빠진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와 같은 그 급락은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및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정책 변화 우려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습니다. 이제 핵심이 이거였죠. 우선 경제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 세 가지 경제지표 좀 살펴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첫 번째,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4.7로 하락하며 전월 대비 9.4%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5.9%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하여튼간 소비 심리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수 1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408만 채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 미국 서비스업 PMI가 50 미만인 49.7로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50 이하로 빠진 거죠. 이는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소비 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 서비스업 경기 둔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그널이었던 지표들이 이전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죠. 이 두 가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0.3%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월마트가 6% 이상 하락하면서 이익 성장 둔화 전망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락한 거.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도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의 서비스업 PMI도 안 좋게 되고. 그러니까 일련의 그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 와닿진 않으시죠? 근데 이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피부에 와닿긴 할 건데 요 정도만 우선 이야기할게요. 방어적 섹터 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커스터머 스테이플스 소비재 쪽이 아까는 올라갔죠. 유틸리티도 좀 약간 선방해 준 거 있고, 헬스케어 쪽.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았던 여기 위에 상단 커스터머 스테이플스가 1.0,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0.02, 헬스케어 쪽이 마이너스 0.47. 이쪽이 약간 선방해 준 건 있어요. 기술주 및 성장주 급락.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등 고성장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했다. 위험 회피의 심리가 커지면서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감. 월마트는 뭐 6% 하락하고 또 빠졌다는 얘기죠. 최근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소비 둔화 우려를 키웠고, 이는 전체적인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유명 투자자분들의 시장의 경고. 시장이 이미 큰 상승을 기록한 상태이며 앞으로 상당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부 지출 삭감 조치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그러니까 결론.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주시장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시그널은 있어요. 아까 뭐 최근에 이틀 연속 경제 지표가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둔화 우려. 근데 물론 이제 둔화긴 한데 완만한 둔화긴 한데 하여튼 둔화긴 둔화합니다. 소비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관세 정책 변화 등이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방어적 업종인 소비자하고 필수 소비재 쪽하고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티브 코엔을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도 시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는 경제지표, 금리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 반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는 당장에 한 5가지가 좀 나왔죠.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고, 금리정책은 이거는 뭐 당장에 뭐라고 할 영역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근데 이거는 이제 관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당장에 이렇게 좀 빠진 것은 예, 글로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죠. 아니, 글로벌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빠졌다. 근데 경제 지표로 이야기하는 영역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 지표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의 지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제가 기억나기로 한 4개 지표. 우선은 이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에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그다음에 이것도 있고 뭐 또 실업률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 이것도 그렇고 어제 이야기했던 미국의 선행 지수도 그렇고 한 4가지 지수가 이틀 연속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공동분모가 나온 거죠.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네, 시그널의 경제 지표가. 그러면서 폭락한 거예요. 많이 빠졌죠. 네, 여기까지 시황 살짝 살펴볼게요.